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58 나의 기도는 양희은. 내 나이 30일 때 우리 엄마의 기도는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내 눈을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였단다. 내가 석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밤새 올린 엄마의 기도다. 사람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다르지만 엄마는 유독 눈이 탐하는 바가 많은 사람이다. 책 읽기, 남의 작품 살피기, 그림 그리기, 수놓기 등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감탄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빠져들고 꿈을 꾸는 사람이다. 엄마의 기도 내용을 듣고 한마디 던졌다. 엄마,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야? 두꺼비 집 짓기야? 헌집 줄게 새 집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어. 엄마의 눈이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일까? 엄마한테나 중요한 거지. 왜 마음과 달리 틱틱거리며 청개구리처럼 못되게 말하는 걸까? 길어야 석 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고 엄마의 가슴은 빠개질 정도로 아팠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눈을 잃더라도 큰딸이 살아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내 나이 58의 나의 기도는 하나였다. 엄마가 제일 발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앞으로 10년만 더 사셨으면. 12월 하순에 떠밀리듯 휴가를 다녀오니 엄마의 기침이 영 심상찮아 보였다. 동네 병원에서 이번 감기가 오래가요 해도 간단해 보이질 않았다. 평소 딸 셋 다 합쳐도 못 당할 기운신데 이번엔 아무래도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었다. 여러가지 최첨단 검사를 한 후에 병원 측에선 다시 몇 가지 정밀 검사를 권했다. 날이 추워 미루어지면서도 한 가지는 했고 조직배양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어 달 집에만 계시더니 몸이 휘지는지 한번 검사하고 나면 기가 빠져 며칠을 헤매신다. 엄마가 편찮으시면서 비로소 주변에 엄마 없는 이들의 허전함과 서러움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후배가 엄마 집에 놀러와서 내가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듣더니 엄마 없는 자기로서는 엄마 소리가 서글프다고 했다. 그 말을 머리로만 들었지 가슴으로 듣지는 않았다. 후배의 서러움에 공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정을 알 것도 같다. 남의 집 엄마를 부러워했던 청소년기가 있었다. 다른 집 엄마처럼 엄마도 집에서 학교 다녀오는 우리를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는 엄마였기에 저녁은 늘 허전하게 애들끼리만 먹었다. 엄마까지 내 식구가 밥상머리에 앉기는 힘들었다. 집에 계시는 남의 집 엄마들이 부럽기만 하다가 머리가 크고 나서야 엄마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엄마마저 없었으면 우리 세 자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엄마가 떠나시면 어쩌나 마음 졸이다가 옆에 계셔서 안심하는, 그러면서도 마음과 달리 틱틱 쏘아대는 나는 영락없는 당신의 큰 딸이다. 외로움이 치매를 불렀을까? 울 엄마가 치매 초기란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운동과 대화를 하루 2시간 이상씩 하라고 하고 칭찬도 많이 해드리란다. 앞으로 고집도 많이 부리실 거고 화도 엄청 내실 텐데 본인이 실수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가끔은 거짓말도 할 거란다. 그러니 맞받아 싸우지 말고 그저 병적 반응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란다. 엄마가 단 음식을 자꾸 찾아 드셔서 다른 곳에 숨겨두었는데 기어코 또 찾아 드시고는 절대 먹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도리어 화를 냈다. 엄마가 왜 화를 내? 몸에 회로운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나는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냈다. 우리 엄마가 치매 환자라는 현실을 잠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들었다. 평소에 잘 해드렸다가 순간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바로 나다. 아마도 엄마가 떠나시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 녹내장이 심한 엄마는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신다. 바느질 땀이 곱질 않은데도
멈추질 않는다. 구부정한 자세로 침대 한가운데에 앉아 두 다리를 뻗고 몇 시간이고 바느질하면 허리랑 목이랑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럼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엄마는 그런다. 예,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멍하니 있어야 되겠니? 옆에서 자분자분 얘기 걸어주고 말대꾸해주는 말동무가 있는 게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하고 소통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산단다. 그런데 엄마는 자식들이 허구한 날 바쁘고 저녁에야 돌아오니 종일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루하루가 적막했겠다. 엄마의 치매가 시작된 것은 무릎이 아프면서부터다. 포크아트를 위한 아크릴 물감이나 퀼트를 위한 조각천을 구매하려고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자주 다녔던 엄마는 무릎이 아프면서부터 잘못 다니게 됐다. 그래서 종일 TV를 본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노인성 우울이 치매로 진행됐을 것이다. 본래 엄마의 기억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모두 잊었던 기억을 불쑥 얘기해서 딸 셋이 깜짝 놀랄 만큼 기억력이 좋으셨다. 어떤 때는 시점을 헷갈리거나 깜박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만 말이다. 엄마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절실히 느낀다. 요즘 따라 무릎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위치를 가르쳐준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쉽지 않고 노래도 의자에 앉아서 시작한다. 수면 장애도 생겨서 새벽이면 꼭 눈이 떠진다. 최근에 치매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사서 모두 읽어버렸다. 공통적으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실내 자전거도 들여놓고 수영 개인 레슨도 시작했다. 예전에 엄마가 예쁜 옷에 꼭 짜장 국물을 떨어뜨려 옆에서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이젠 내가 그렇게 뭘 흘릴 수가 없다. 금세 엄마 뒤를 따라가는구나. 오늘은 조금 슬픈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 양희은 씨가 나누었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돌아오면 다른 집 엄마처럼 엄마가 집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귀여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었을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그렇게 거친 세상에 대한 사실아 우리도 이제 그 엄마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해드려도 나중에 후회한다는데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화라도 꼭 드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굿나잇.